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파래감, 이것은 이래봬도 바바리, 이것은 자라보감 진액 광고입니다. 이젠 날도 추워지고 겨울 보내려면요 기력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자라 어떻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뭐 한 2층 집 정도는 살아야 먹을 수 있는 걸로 보였던 자라를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음료수 가격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참 사람이 좋아요. 강성범 TV 애청자로 응원하는 마음 섞어갖고 광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가격을 보니까 중국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100% 국내산 토종 자라를 전남 강진의 해썹 인증받은 시설에서 깨끗한 물과 황토로 3년 이상을 기른 것입니다. 여기다가 귀한 약재 23가지를 넣고서 다려낸 것이지요. 감미료, 보존료, 색소, 첨가물 이런 거 절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기름지냐고요? 비리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쌍화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일단 잡숴봐 하는 마음으로 3일치를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2달치를 사시면요 당연히 6일치를 보너스로 드리고 거기다가 특별 사은품 혈관 청소부 프랑스산 아르간 오일을 2통이나 드린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자라보감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빈민 출신이 대통령 되기가 이렇게나 힘이 드네요. 10월 12일 2시 30분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바꿨다. 그 후에 지사직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죠. 청와대 입장이 발표되고 30분 뒤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하고 다음 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가서 대장동 의혹에 당당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민주당 후보가 된 마당에 지사직 그만두면 국정감사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답죠. 인생 자체가 걸어온 싸움은 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말이 쉽지 정말 행동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긴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가진 것 하나도 없던 양반이요. 사실 기자회견 연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대변지들은 아주 신이 났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사가 지사직을 버리고 국정감사 도망가는 결정을 한 거라고. 조선일보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또 오보를 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잠시 뒤 경기지사직 사퇴. 예끼요 벼락을 맞을 것더라. 참 재밌는 것들이에요. 이 기자회견 전까지는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대변하는 언론들이고 간에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도망가지 말아라. 국정감사 피하면 자격이 없다라면서 신나게 장사들 해먹더니 막상 국정감사 바꿨다라고 했더만은 국정감사 나와가고 뻔한 소리 할걸? 나와봐야 맹탕일걸? 이재명 나와서 들이대는 걸 또 봐야 되나? 이러고들 있죠.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잘 들이대는 건 맞죠? 지난 국감 때 국힘당을 박살을 내버렸으니까요. 물론 언론은 묻었지만요. 생방송 딱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물론 잘할 겁니다. 구독. 근데요.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은 대선 국면이라서 국힘당과 언론의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 버렸겠죠. 국힘당은 엄청나게 들이대고 작업할 거고 적폐 언론은 엄청나게 왜곡하고 부풀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잘 버텨내리라 생각은 하지만요. 이번엔 더 큰 적이 있죠. 뒤에 그 적이 있죠. 자, 내부 적입니다.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미리 오버 좀 하겠습니다. 대선판에서 이재명을 고깝게 보는 민주당 안의 세력. 빈민 출신의 학벌도 근본도 없는 놈이 대통령을 꿈꿔? 라는 인식을 가진 민주당 안에 수박 세력들이 딱 거기서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요.
근데 그런 것은요,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티가 확 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놓고 티내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수십 명이 있다는 거죠. 경선불복까지 하면서 나와가지고 난 이재명이 싫어요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힘당과 뒤로 손잡고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물론 당사자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발끈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요, 국힘당보다 더 하셨습니다. 저런 전투력으로 개혁 국면에서 개혁을 외쳤으면 얼마나 민주당에 힘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들은 개혁이 싫었나 봅니다. 지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서른위원은요, 주구장창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이거 말하면 이재명은 구속이다, 이런 뉘앙스로 내부 총질을 해왔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내부 총질이라고 한 이유는요, 내용을 까지 않고 냄새만 풍기는 썩은 정치의 낡은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까는 걸까요? 제 생각엔요, 별거 아니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된 카더라거나 똥파리들의 주장일 겁니다. 일배 언어하고 육두 문자를 쓰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들과 어울리면서 받아낸 아님 말고 시계 찌라시를 받아다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죠.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힘당과 공유할 거란 아니죠. 이미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받아다가 국힘당이 포장을 하는 거죠. 친문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요렇게 말입니다. 대통령 이름을 팔고 싶으면 그 더러운 입부터 씻고 와, 이것들아. 어디 친문이란 말을 함부로 써. 이해찬 대표 조롱하고 유시민 이사장한테 쌍욕하고 조국 전 장관까지 마음에 안 들면 밟아버린다는 것들이 어디 대통령 이름을 팔아. 정말로 가래 끌어버리죠. 이것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보 결정된 이 순간에도 쌍욕 시절하면서 사방에다가 쌍욕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후보한테 이번 국정감사는 더 많아진 적들과 상대를 해야 하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래도 넘어야죠. 국힘당 사람들이야 당연히 뭉개고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이재명은 정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민주당이니까. 이 사회 비주류니까. 엘리트가 아니니까. 이재명이니까. 분리해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낙연 후보는 경선 불복을 선언했었죠. 민주당 당무위원회까지 요구했고 그것을 들어줬죠. 근데 당무위원회에서도 번복은 없다라며 못을 턱하니 박았죠. 물론 이낙연 후보를 순수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아쉬운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항상 겪는 일이지요. 전부터 적용해오던 룰을, 게다가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일 때 다시 한번 못을 박은 룰을 바꾸자고 주장을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낙연 후보도 당무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하셨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전 서운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늦으셨어요. 이미 민주당과 1위 후보는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후보 결정 컨벤션 효과를 받았으면 지지율이 2~3%는 올랐을 것인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2~3%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실 것입니다. 지지층들은 힘이 빠졌고 중도층들은 수군거리고 있죠. 서른 같은 분들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승복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바람을 잡았지만요, 제 생각엔요, 그 지지자들이 승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른 같은 사람들과 똥파리들이 승복하지 말라고 선동을 한 것이죠. 서른과 일베 언어로 상욕받게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선동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갖고 거래를 하겠죠. 저는 그것이요, 다음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기도민으로서 털이 쭉 뼈습니다. 국힘당 지금 자신감이 넘치죠. 아주 그냥 신들이 났습니다. 건방지게, 염치 없게, 낯짝 두껍게. 지금 저들이요, 그동안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해먹다가 드러난 본인과 주변 가족들의 비리들이 차고 넘쳐나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갖고 돌아다니면서 큰소리치고 삿대질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 남은 4명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힘당 후보 4명 중 누가 되건 국힘당이 대통령 된다라면서 낄낄거리고 있어요. 왔다. 열받아 줄 건데. 마치 저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온 것처럼 올바른 인간들인 것처럼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치 그 옛날 그 성룡을 좋아하진 않지만 성룡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 들고 계단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계단 위에서 마주친 곡괭이 들고 있는 인간이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게 껄껄껄 웃으면서 내려오다가 총 한 방에 죽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장면이 딱 생각납니다. 아무리 지금 민주당 경선이 난장판이 됐지만 적폐 언론들이 자기들과 한 몸이지만 뭘 건드리건 저들 식구들이 해먹은 정황만 쏟아져 나오는데 뭔 자신감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국힘당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인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치자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요, 누가 봐도 적폐 기득권들이 잔치를 한 사건인데 그들과 한몸인 국힘당이 이걸 파헤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파다가요, 어떻게든 이재명 이 세 글자만 나와라 하면서 물어뜯고 있는데 파면 팔수록 자기 식구들 이름만 나와요. 그래도 낄낄거리고 있어요. 아주 웃겨요. 박근혜 정권 때 대장동을 왜 덮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좋아요. 이준석 대표 아주 요즘 신나게 깐족거리고 들이대고 있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현란한 말기술로 국감서 버티면 국민에게 혼나. 왜 지 얘기를 남한테 하고 있습니까? 또 한마디 했어요. 이 지사의 가면이 확 찢어지고 있다. 잘한다. 이 지사가 자기 어머니 욕한 사람을 욕한 걸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네요. 이준석 씨, 없는 사람은요, 억울한 거 다 참아도요, 자기 가족 욕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런 애틋한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 씨처럼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류층들과는 달라요. 참 참신한 정치 하십니다. 국힘당 젊은 정치인답게 참 무섭게 조롱하십니다. 어쩜 김웅이랑 그렇게 똑같이 변해갈까요? 김웅은 변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것이지요?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저런 세력을 상대하면서도 힘겨워 보이는 민주당.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충격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 안에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주당 안에서 주류가 되어갖고요, 세력을 만들어서 얼마나 주인 노릇을 했는지, 얼마나 지지자들을 속여왔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더 분노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180석이 되면서 이것이 이 정체들이 드러났죠. 그동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에서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서 저것들이 또 하려고 하나 하고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은요, 우선 대통령부터 민주당 주류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하라면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기댈 데가 국민밖에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은요, 하라면 했습니다. 하라면 할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너무 닭살 돋나? 아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